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여의도 정리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은 이제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에 확인 지급 스케줄이 있습니다. 정부가 9월 30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9월 30일부터 확인 지급이 들어가고요. 그 사이에 사실 추석 연휴 이후에 정부가 이 상세 공문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 지급을 통해서 희망회복자금 못 받으신 분들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받아내는 방법인데요. 여러분께서 확인 지급이 뭐냐면은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서류를 준비해서 인증을 받아서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그 전에는 신속 지급이었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상자들에게 줬다라고 본다면 확인 지급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증빙을 해서 여러분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확인 지급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9월 30일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별로 서류가 다르고요. 대상자별로 방법 자체가, 접근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써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장년층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에게 전화까지 주세요.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누군지 아시죠? 어떻게 전화번호 아셨는지 전화를 주셔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희망회복자금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1, 2편을 통해서 좀 나눠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공통사항을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확인 지급을 받으려면 일단 대상자여야 됩니다. 근데 대상자는요, 공통으로 체크할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누구나 쉽게 장년층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어디 있냐면 네이버에서요, 민원82라고 치시고요. 그러면 민원82.com이라고 사이트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죠. 자, 민원82.com 클릭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사이트가 나올 거고요. 사이트가 나오면 여기에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받아내는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이 내용을 적어드렸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게 공통사항이에요. 이게 희망회복자금 받으려면 기본적인 공통사항 기준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자, 민원82.com에서 자료실 가신 다음에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및 이의 신청 체크리스트 엑셀 파일 다운로드 하시라 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그대로 가볼까요? 자, 자료실 가보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민원82.com에서 자, 자료실 가보시면은 중간에 자료실이 있어요. 제가 올려드렸어요. 여기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및 이의 신청 체크리스트 엑셀 파일 5번째 자료실 5번입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위해서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자, 요거를 다운로드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희망회복자금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확인 지급 이의 신청 체크리스트 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순서 1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공통사항이에요, 여러분. 이거가 아니면은 아예 지원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올려봤자 까여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원 안 하시는 게 그냥 속편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시간만 아깝잖아요. 이 체크리스트에 맞아야 돼요, 일단. 그러면 이제는 확인 지급 해도 되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 체크리스트를 체크리스트표에 내가 내 정보를 넣었는데 해당자가 아니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됩니다. 공문에 나오는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공통사항 체크 있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이 소기업,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해당이 됩니까? 업종별 소기업 기준 시트 참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내용은요, 우리가 시트에 가보면 있습니다. 여기 시트에 가보면 여기 밑에 여기 있네요. 여러분 이제는 윈도우에서 보시면 밑에 있을 겁니다. 소기업 기준 체크라고 있습니다. 그죠? 소기업 체크 이 시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업종은
매출액이 얼마 이하다라고 해서 이게 소기업입니다. 이게 소기업의 규모 기준이에요. 요거에 맞아야 된다. 근데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자영업자시라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매출액 120억 이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숙박 및 음식업, 뭐 교육 서비스업은 매출액이 10억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는 뭐예요? 소기업이라는 거고요. 첫 번째 체크가 이겁니다. 내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됩니까? 라고 나오죠. 정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단 이하니까 대부분 아마 맞다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 V를 체크하시던지 아니면 뭐 O를 체크하시던지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도 6월 30일 이전인가요? 물어보죠. 맞나요?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체크하시고요. 맞다 그러면 나는 21년도 6월 30일 이전에 창업을 했어.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이전으로 돼 있어. 오케이, 맞아. 자, 그 다음에 21년도 7월 6일 기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자, 폐업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자, 공통적인 체크예요. 7월 6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폐업 대상이라면, 그러니까 폐업한 상태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가? 7월 6일 기준으로. 7월 6일 기준. 자, 그랬더니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맞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공통 결과에서 맞다. 여기가 3이 되면 됩니다. 여기가 3이 되면 돼요. 다시 한번. 이게 3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2일로 돼 있어. 이거 안 돼요. 무조건 이거 3개가 3이 돼야 됩니다. 3개가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 안 되면 해당 자체가 안 됩니다.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시간 아까워. 그래서 정부는 무조건 이거 3개 무조건 예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3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내 사업장의 매출 세무신고 자료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금액을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설명.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을 넣어주세요. 사업장에 쓰는 매출 장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쓰시는 장사하실 때 쓰시는 매출 있죠? 매출 장부 자료가 아니라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 한마디로 부가세 신고 자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매출이 빵원인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교수님 저 2000년도 매출이 빵원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출 빵원이신 분들은 해당 조건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1899에 3800번으로 되어 있는데, 매출이 빵원이신 분들은요, 그 지원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미 공문에 써져 있어요. 사업을 안 했다라고 간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출 빵원이신 분들은 아마 기대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신속 지급에도 못 받았을 거고요. 확인 지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매출이 빵원인 구간도 한번 넣어 보시는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 자료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2019년도 상반기 매출, 2019년 하반기 매출, 그 다음에 200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연매출은 당연히 이 합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합산해서 여기다 넣으시고 2000년도 연매출 넣어주시고, 간이가 세신 분들은 이게 없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매출만 넣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넣어주시면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매출 하락 결과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OX가 체크가 돼요. 정부가 정한 8가지 매출 하락 구간 기준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총 8개 중에 1개라도 동그라미가 나오면 매출 하락 기준에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동그라미 점이 나오면 돼요. 하나라도 동그라미가 나오면 뭐다? 되는 겁니다. 7개 다 X가 쳐져도 하나라도 동그라미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두 번째 시트 여기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여기 두 번째 시트가 있을 겁니다. 자, 개인별 매출 하락이라고 있고요. 이거 공문 그대로 갖고 와봤어요. 자, 개업월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게. 예, 이게 얘네가 꼼꼼히 볼 거예요. 신속 지급 때도 그랬고요. 확인 지급은 치고받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 희망회복자금 때 4차 때도 그랬어요. 저랑 같이 소통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댓글로써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죠. 치고받고 싸우신 분들은 봐으셨어요. 맨 마지막에 가서. 예, 계속 항의하고 계속 확인 지급하고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매출 하락이 개업실에 따라서 약간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면요, 2000년 이것까지는 뭐 어차피 동그라미 쳐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19년도 하반기에 사업하신 분들 그 전년도 매출이 없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겠죠. 이거랑 비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2000년 상반기 이때부터가 약간 이제는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개업 시기가 2000년 상반기라 그러면 자,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과 조치기간 포함된 월의 월평 과세 인프라 평균 비교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로 체크가 안 돼요. 왜냐면 과세 인프라 자료인데 이건 국세청만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이라는 내용은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 인프라 자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거는 뭐라 할까요? 알기가 힘들어요. 뭐 경영위기 같은 경우는 5월부터 7월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과 2000년 12월부터 21년도 2020년 12월부터 21년 2월 월별 과세, 이거 뭐 과세 인프라 평균 자료라고 해서 이게 단순히 부가세 신고 금액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하죠. 2020년 하반기 2021년도 상반기 창업하신 분들은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한다. 내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요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는 그 국세청에서 신속 지급이 안 되신 분들은 이거는 정말로 이제는 치고받고 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속한 월 평균 매출액이 뭐냐라고도 물어보셔야 되겠고요. 좀 까다로워요, 요거 부분은. 희망회복자금 때도 그랬습니다. 4차 때도 그랬습니다. 버튼목 플러스 때도 그랬어요. 4차 때도. 자,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동그라미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뭐 그쪽에서 할 말도 없습니다. 당연히 매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나온다 그러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순서 3 이제 여기까지 됐고, 좋아, 동그라미가 나왔어. 자, 간이 면세인 경우도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간이 같은 경우 면세이신 분들 반기 신고 매출 자료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 매출액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신속 지급 대상자들이 간이가세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나는 몰라, 그죠? 나는 반기 매출이 언제 모르는데 국세청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 거예요. 이게 이런 분들이 꽤 되세요, 신속 지급 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서 반기 매출을 한다더라. 근데 과세 인프라는 뭐냐면, 과세 인프라 만약에 궁금해하세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국세청에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 계산서 합산액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거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돌려봐서 이제는 이 업체가 하락분이 나오는지를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과세와 면세업자들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순서 1, 2, 3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맞다, 나 이거 3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라도 하락 구간 나왔죠, 일단.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일단은 경영위기나 아니면은 영업 제한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안 나오면,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승산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통적인 매출 하락 기본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다시
자, 이게 체크리스트 그래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요 내용으로 다시 와볼까요? 자, 이게 공통사항이에요. 예, 공통사항이죠. 자, 그래서 기본 조건을 확인하시고요. 자, 이번에 확인 지급 들어가시는 분들, 자, 대상자별로 제가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개별 증빙자로 확인 필요 사업체가 있어요. 첫 번째, 공동대표 사업체. 자, 이분들 타 대표 위임장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미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9월 30일부터 들어가니까.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이런 분들은 설립 인증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내셔야 돼요. 일단 지원 접수 받을 때. 자,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도 있어요. 꽤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아요. 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성년이 대표자인 거예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자, 뭐 보통 부모님이죠. 자, 그런데 요 서류는 어디서 있나요? 9월 30일 날 오픈하면 희망회복자금 그 사이트에 뜰 겁니다. 서류가 이게 떠요. 예, 요거가 양식이 떠요. 그래서 그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또 뜨면은. 그래서 필요서를 어디서 구하나요? 걱정할 필요 없다. 제공을 해준다더라. 자, 두 번째, 이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신 분들이 있죠. 자, 어떤 거냐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뭐야?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자, 지자체에서 발급을 하죠. 이게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지만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다가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냐고 그러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영업제한 맞는데 나는 집합금지 맞는데 신속지급 때 못 받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명단이 뒤늦게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쪽으로. 지자체에서 늦게 올라가서 그래요. 지자체가 이제 중앙정부 쪽으로 기재부라든지 중기부에 늦게 올렸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간 거거든요. 명단에서. 나는 분명히 영업제한이고 집합금지라 그러면 나는 그럼 뭐예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아서 확인 지급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집합금지 영업제한이신 분들, 자, 순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희망회복자금 체크리스트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얘기예요. 집합금지는 매출 하락과 상관이 없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은요, 매출 하락 없이 무조건 집합금지면 무조건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신속지급 때 받으셨죠? 만약에 내가 확인 지급 들어갈 때도 내가 만약에 집합금지 업종이라면 매출 하락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체크리스트 엑셀 파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집합금지 대상으로 된다 그러면 업종이라면 행정명령에서 받아서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집어넣으시면 돼요. 예,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와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영업제한입니다. 영업제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 하락이 기본적으로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하락분이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맞다 그러면 자신있게 내시는 거예요. 네, 행정명령 이행에서 받으신 다음에 자신있게 내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희망회복자금 들어가시면, 자, 희망회복자금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거 신청 아니죠? 여기에 뜰 겁니다. 요 옆에다가 여기에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라고 해서 요렇게 뜰 거예요. 예, 좀 있으면 뜰 겁니다. 자, 요거 뜨면은 다운로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연락처가 있을 거고요. 지자체 연락처에 전화하셔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다운로드 하시면 그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에 보면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코드 번호. 상단이나 하단은 이제 그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 코드 번호가 있어요. 확인 코드라고 있는데 그거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서류를 같이 넣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 코드 번호로 또 알려달라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만 나오면 된다더라. 자, 그러면 심플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은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만 나오면 그냥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끝나요. 예, 그냥 나옵니다. 이거는. 왜냐면 맞다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이 업체는요 피해본 업체 맞습니다. 영업제한 맞고요, 집합금지 맞습니다 라고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나오죠 당연히. 근데 영업제한은 뭐다? 매출 하락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집합금지 영업제한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가 경영위기예요. 사실 경영위기 쪽이 대상자가 두 부류입니다. 내가 재분류될 수도 있고요.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중 업종 코드 변경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받았는데 난 업종 코드가 다른 업종으로 더 받아야 되실 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좀 방대해요. 약간. 그러고 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2차로 말씀드릴게요. 2차로. 자,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정리합니다. 자, 내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이다 하시는 분들은 집합금지는 무조건 행정명령 이해 확인서를 다운로드 하시면 된다. 다운로드래 발급하시면 된다.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나중에 희망회복자금 여기에 뜬다. 떠서 전화해 보시면 지자체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제한이신도 마찬가지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다운로드 하는데, 근데 뭐가 필요하다? 공통적인 매출 하락이 기본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꼭 매출 하락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어디 있다? 민원팔리.com 가보시면 자료실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료실에 올려드렸으니까 자료실에 가보시고, 자, 자료실에 가시면 나오고요.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경영위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잡해요. 업종 코드를 확인하셔야 되고, 없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저한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업종 코드 변경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셔서 그냥 저는 가능성이 반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 부총리가 사실 다 웬만하면 뭐 다 주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확인 지급 이의 신청 무조건 하라고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내시면 돼요. 왜냐하면 희망회복 버팀목 플러스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귀찮지만은, 사실 서류 준비하는 게 귀찮지만은 해볼 때까지 다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자, 경영위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 업종표 연계 이런 거 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일단 올려드렸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많이 주세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제 댓글로서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그거를 다 그 확인을 하는데 그 댓글을 다 못 달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설명한 부분인지 안 한 부분인지도 나중에 되면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체크가 안 돼요. 이게 그냥 막 웃고 떠들고 이런 거면 그냥 저도 그냥 막 쓰겠는데, 이제 답변 자체가 사실 뭐라 할까요? 되게 여러분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답변을 해드리는 건지 아니면 안 해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상담 문의 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문의 있죠? 네, 상담 문의 가면은 여기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변 완료 아니면 미답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여기 답변 완료로 바뀔 거예요. 답변 완료로. 네, 그래서 상담 문의 클릭하셔서 여기서 글쓰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는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완료로 바뀌면서 제가 체크가 돼요. 아, 이거는 답변 해드렸구나. 그 다음에 중복되는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참고하세요라고 알면 되니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가 이제는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워하셔서 굉장히 어렵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 뭐 손실보상제라든지 아니면 희망회복자금이라든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떻게든 받아내셔야 되겠죠. 여러분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팔리.com 민생경제 정보 플랫폼입니다. 나중 가서는 더 폭넓은 내용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 어려운 부분들, 가장 급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응원 저한테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민원팔리.com은 무료예요. 여러분 뭐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그인 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오셔서 그냥 궁금한 거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우리 여정 패밀리들, 우리 구독자님들,
여러분 구독자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거 그때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약속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민원팔리.com. 예, 그래서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역할이니까 부담 없이 그냥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경영위기 업종 들어갑니다. 경영위기 업종. 저는 이제 경영위기 업종이 논란이 좀 많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확인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아유, 너무 길죠? 저도 지금 너무 길어갖고, 예, 왜냐면 이게 행정이잖아요. 행정이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사실 대처할 게 되게 많죠. 근데 이게 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물론 최저가 40만 원이지만 경영위기 업종은 업종 제한, 뭐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제한 같은 경우에는 몇백만 원 단위니까 이 정도 노력은 할 만은 하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든 꼭 끝까지 받아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마지막 인사 아시죠? 여러분 더 잘 되십니다. 여러분 더 복 받으시고요. 여러분 더 건강하십니다. 또한 더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재물의 재물의 운이 여러분께 지금 막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 소상공인분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더 많이 부자 되시고요. 더 많이 건강해지시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